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어로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딱 20일 만에 다시 찾아왔네요. 야, 예. 시간 참 빠르죠?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달에 2번을 하려고 하는데, 네. 예, 그래서 한 달에 2번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아, 근데 오늘 준비는 그렇게 네, 많은 네. 것이 바뀌었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네. 오늘 준비하는데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일단- 이제 사진을 나중에 네, 올려드릴 비하인드 텐데. 씬을 보여드릴 테니까 간단히 지금 보시면 마이크가 3대가 됐고 아이고.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세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오, 굉장히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노력하는 것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쵸. 네, 준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지금 장난이 아닌데, 네, 그래서 오늘 히어로캐스트 7화입니다. 네. 오늘 7화에서는 이제 간단한 이제 사실 오늘도 이제 여러 기획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그렇죠. 미뤄졌어요. 왜냐하면 네, 다들 아시다시피 어벤져스 2가 네.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보고 왔죠. 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고 와가지고 지금 한 2시간째 지금 이렇게 준비하다가 드디어 이제 2부를 열기 시작하는데, 네. 네. 오늘 그래서 2부는 뭐 좀 이따가 이제 하겠지만 네. 2부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 리뷰 특집으로 그렇죠.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전까지 소식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지난 이틀 동안 소식이 갑자기 확 그렇죠. 생겼어요. 황 뭐랬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들 좀 네. 이제 준비를 이제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리는 잘 나오고 있나요? 그리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네. 네, 문제 이게 생기면 너무 제가 저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불안해. 저희가 소리 때문에 날려먹은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노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히어로캐스트 7화 오늘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먼저 오늘의 소식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렇게 4가지입니다. 네, 제일 먼저 전해드린 내용 어떻게 되죠? 이제 7월 이번 7월에 이제 마블과 DC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제 신간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 대한 솔리시시 네. 이제 공개가 됐죠. 예, 내용이 솔리시시 조금 내용이 표지가. 뭐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려드릴게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이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년마다 원래 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깨어난 포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평소보다 행사가 그쵸. 커졌어요. 근데 이제 뭐 많이 아시는 뭐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같은 소식도 있지만 그 이외에 좀 이제 흥미를 줄 만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하나 전달드릴 부분은 이제 이번에 이제 마블과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에서 이제, 네, 예, 예. 데어데블이 이제 방영이 얼마 전에 됐는데요.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뷰 및 이제 간단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단신이 또 이것저것 많아요. 네, 단신이. 단신 이것저것 또 많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커버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식부터 예, 갑시다. 오늘은 첫 번째 소식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첫 번째 소식은 2015년 7월 신간 내용 및 예고 및 표지 공개.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만화들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아, 그쵸. 그렇죠. 예. 사실 저번에 이제 6월에 이제 DC 신간도 그렇고 이것저것 많이 공개가 됐었었는데 예, 예. 추가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이것저것 있으니까 네. 짧게 네. 간단하게 다뤄보고 예.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특히 이 7월 같은 경우에는 DC가 이번에 그 다이버전스라고 말하는 네. 그 이제 새로운 그 약간 소프트 리붓의 두 번째 달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공개가 되지 않았던 타이틀들과 그쵸. 그리고 지난번에 공개됐던 타이틀들의 두 번째 이슈가 네. 좀 그쵸. 이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건 뭐죠? 네, 사이보그 1화가 마침내 7월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이보그. 야, 네, 사이보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작화가 아이발라이스를 맡았는데 아이반 라이스는 어떤 걸 그렸던 작가죠? 이 저번에 멀티버시티 1화도 그랬었고 예. 등등등 뭐 굉장히 DC 하우스 스타일을 정점을 찍는 작가 중 하나라고 볼 수 그쵸. 있죠. 또 다른 하나를 대표작으로 플래시 포인트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예. 네, 다른 하나를 굳이 꼽자면 이제 뭐 제이슨 페이버거 같이 DC의 지금 빅건 저스티스 리그. 그렇죠. 그렇죠. 하우스 하고 스타일 아주 잘 그려내는 작가 중 하나인데 음. 네, 이런 빅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보그 같은 경우에는 3불로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아. DC 상당수 타이틀들이 4불로 인상이 됐는데 그쵸. 가격이 아, 네, 네. 사이보그 3불로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만화는 저스티스 리그. 네. 네. 저스티스 리그. 예, 예. 내용이야 어차피 뭐 요거는 네. 이번에 몇 번째 이슈죠, 이게? 이게 42번째 이슈인데 네, 이제 사실 그 전 이유가. 이슈부터 이제 다크사이드 워가 시작이 저스티스 되었고. 리그를 통해서 예, 예. 네. 스토리의 두 번째 이슈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저희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데 네. 이 표지가 너무 표지가 너무 멋있어. 그쵸, 빼고 네,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들 이게 다 무조건 넣자 이렇게 됐어요. 예. 분위기가. 네. 자. 페이복이 정말 아까 아이발라이스도 그렇고 페이복이랑 그쵸. 정말 하우스 스타일을 잘 그려내는 작가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네, 저스티스 이거 리그 어떻게 유나이티드인데 네. 이거 같은 유나이티드. 경우에는
원래 원래- 제프 레미어가 그쵸. 작가를 맡았었죠. 근데 이제 근데 제프 이제 레미어가 마블로 떠나면서 아. DC와 독점 계약이 끝나고 마블과 독점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DC 쪽 작품을 안 맡게 되는 경향이 생겨갖고 그렇습니다. 일단 작가가 제프 레미어에서 제프 파커로 제프 파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트맨 66을 쓰는 네. 작가인데 네, 그렇죠. 좀 익숙하진 않은 작가일 수 있지만 그래도 예. 한번 기대해 보실 만한 작품인 배트맨 것 66은 같고요. 확실히 그 DC의 그 디지털들 중에서 인기를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지금 그쵸. 진행이 되고 있는 시리즈니까요. 네. 르미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금 마블에서 호카이를 맡고 있는데 그렇죠. 올류 호카이를 맡고 그쵸. 있죠. 근데 이제 알론소가 이제 르미어에게 다른 작품들을 더 맡기겠다라고 했기 알론소가 때문에 편집자 얘기하는 건가요? 그쵸, 그렇죠. 마블 예, 이사람 편집장이죠. 알론소가 아, 예,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르미어 작품은 마블에서 이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화는 네. 야, 요거 같은 이거- 경우에는 이제 저스티스 리그 가젠 몬스터즈 요거 예, 네. 신들과 브루스 팀. 괴물들. 네 신들과 이거. 괴물들 브루스 이거- 팀이 새로 네, 그렇죠. 애니메이션 기획을 하고 있죠. 그거에 네. 이제 프리퀄로 이제 해갖고 원샷이 코믹스가 2개가 나오고.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이게 지금 저스티스 리그 가젠 몬스터즈 배트맨 1화. 네, 요 같은 경우는 뭐 표지를 먼저 공개가 됐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렇죠. 프랑 카빌라가 이제 트위터에 올렸었는데 네. 텀블러랑.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배트맨이 브루스 웨인이 아니라 코크랭 스톰 이제 맨배트죠 원래 네. 세계관에서는. 젠 배트. 예. 네, 요게 이제 배트맨 비슷한 캐릭터로 나온다고 한 것 같고요. 뭐 네. 흡혈을 하는 것 같기도 이게 하고. 지금 작가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확히? 작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루스 팀이랑 드마티스 둘이서 이제 공동 제작하게 됐습니다. 예, 예, 예. 원샷이니까 뭐 어차피 원샷. 1화만 두개 나오니까요. 혹시 배트맨이랑 지금 슈퍼맨. 이 만화의 그 배경 설정이 어떻게 되나요? 엘스월드입니다. 엘스월드요. 네, 애니메이션에 대한 프리퀄이니까 음. 네, 애니메이션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뭐 기대를 브루스 팀이니까요. 간만에 네, 나오는 그쵸. 네. 브루스 팀은 항상 옳다. 네,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그리고 다음에는 네, 표지 하나 더 있으니까요. 네. 예. 저스티스 리그 가제 몬스터즈 슈퍼맨 1화. 딱 네. 보면 알 수 있듯이 브루스 팀 느낌이 그냥 그렇죠. 물씬 이거 풍기죠. 확실히 그냥 브루스 팀이죠. 정작 이 표지는 브루스 팀이 그린 건 아닙니다. 다른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모작해서 그린 건데, 네, 브루스 아, 팀 그리고- 그림이라는. 예, 브루스 팀은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배트맨 애니메이티드 그쵸. 시리즈를 네, 비롯해서 고전이죠. 많은 분들의 그 어린 시절을 그렇죠. 네, 즐겁게 해줬을 아, 배트맨 그러니까 타스. 2006년 이전까지의 모든 그 DC 쪽 애니메이션은 이분이 관여를 하셨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갓세 몬스터즈는 새 만화로 돌아오시는 거고요. 다음은 네, 요 그린 에어로우는 살짝 그냥 뭐 네, 네, 예, 짧게 여기도 다루고 이제 넘어가자고 표지가 마음에 넘었는데, 들어서. 네, 표지 네, 여기도 저도 이 표지가 표지가 마음에 마음에 들어서. 들어서. 네, 저처죠. 네, 네, 패트릭 저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 사람도 나름 하우스 스타일에 살짝 근접한 그림을 그리긴 하는데요. 그렇죠. 네, 굉장히 퓨처스랜드에서 활약을 많이 해줬어요. 그쵸. 이 작가가. 네,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벤퍼시 좀 네.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일단 그린 에어로우 나오는 걸 보고 그때 네. 판단하도록 하고요. 뭐 디텍티브 코믹스 그 잠깐 단편 하나 맡은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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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걸로 다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이르죠. 네. 그리고 다음 만화는 이것도 이거 이제 오메가맨. 네. 오메가맨 개인적으로 7월 DC 표지 중에서 하나만 딱 꼽자면은 이거죠. 이거입니다. 네. 정말 너무 너무 느낌이 멋있어요 표지가. 그쵸. 내용은 아무래도 좋으니까 네. 네. 내용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톰킹 그레이슨의 작가 중에 한 그쵸. 명이 네. 지금 맡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DC에서 많이 안 나왔던 우주를 배경으로 한 또 모험이기 때문에 네. 뭐 좀 낯선 캐릭터들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볼 그러니까 만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이 표지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카일 레이너가 죽었다 예. 네, 정도. 죽었다. 얘네들한테 스포일러지만. 죽었다. 네, 네, 맞기는 지금 없어요.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일단 표지는 좋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네, 배트걸 애뉴얼 3화가 나옵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 지금 벵갈이 표지 및 그림을 맡게 되었는데요. 네. 벵갈 같은 경우는 저번에 배트걸 엔드게임 원샷, 네. 테인 같은 경우에 거기서 그림을 그려줬죠. 저 네, 대사가 대사 하나도 없는. 없는데 네. 네, 그림만으로도 되게 풍부한 얘기를 했던 참 번역하기 좋은 작품. 아. 네, 내용 면에서는 이제 배트걸과 바바라 고든과 네, 딕 그레이슨이 만난다고 하는데요. 이제 딕 그레이슨 같은 경우에는 포에버 이블 이후로 네. 네, 사망 처리가 돼갖고 배트맨, 루터, 뭐 캐드먼 이 정도를 빼놓고는 다 이제 죽은 사람 취급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 한때 연인이기도 했던 바바라랑 이렇게 만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애니얼이다 보니까 네, 이게 그렇죠. 실제 세계관 변동이나 설정 변동이 있지는 않을 않을 거라고 것 예상하고 아닐 거라고 있어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주 뭐 중요한 얘기나 이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아닐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얘기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 뭐, 이거는 정말 걱정이 되면서도 기대는 좀 되는. 네, 벤 참- 저게스의 배트맨 비욘드 2화입니다. 그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뭐 표지 같은 거 아무래도 좋고 이제 그쵸. 솔루신 내용으로 해서 이제 35년 후의 미래, 즉 퓨처샌드 세계관이 퓨처샌드 끝나고 나서 거기서 바로 이어진다는 네, 공언을 그쵸. 해버렸으니까요. 네, 퓨처샌드 세계관을 더 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예. 네,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이 정말 5년 후 미래 하면서 정말로 크게 그렇게 엄청난 결론을 향해서 정말 끝부분에 나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마지막에 엔딩이 그쵸. 그렇게 돼버리면서 그렇죠. 그냥 되게 사실 비욘드 뱃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메이저한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죠. 겨우 이거를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1년 동안 주관을 했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건 좀 그렇죠. 네, 불만스럽습니다. 좀 못마땅하긴 하지만 네. 일단 뭐 작품이 좋으면 용서가 되겠죠. 네, 그쵸. 그렇죠. 다음은 이제 네, 야, 배트맨 이거- 아캄 나이트 제네시스 이제 배트맨 아캄 나이트 게임에 타인 코믹스가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근데 디지털로 그러니까 먼저 그거 해갖고. 이미 있지 않았어요? 그거하고 지금 다른 다른 시리즈인 겁니다. 네, 거죠? 그거랑 그러니까? 별개로 이제 6이슈짜리로 이제 토마 씨가 마찬가지로 작가 그대로 되는데. 단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표지- 경우에 이제 아캄 나이트의 정체, 아, 기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다루는 나눈다고 그런 했으니까요. 이슈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본 시리즈에서 다뤄줄 줄 알았는데 본 시리즈는 정작 아캄 나이트는 잘 안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따로 조커팔이라던가 네. 조커팔이를 하고 있고 확실히 이게 지금 잘 팔리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 게임에 대한 하이비 워낙 그렇죠. 네, 기대치가 많은 게임에 기대를 대한 하고 하입 있으니까요. 자체가 있으니까 이게 네, 이 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판 세이치가 이제 그려줬기 네. 때문에 아, 굉장히 그런 게 멋있는 있죠. 표지예요. 이것도. 예. 여기도 이제 멋있는 표지가 나왔고 또 그러면 다음은 넘어갑시다. 예. 네, 고담 아카데미. 예, 고담 이모님이 아카데미. 좋아하시는 네. 하루에서 예. 네, 솔레시에서 누군가 죽었는지 장례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렇죠. 네, 거기다 일단 뭐 앞에는 무슨 망토 같은데 설마 배트맨이 배트맨의 일어나요? 망토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교장 망토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쵸. 네. 그래서 뭐 그 고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쉬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용 진행이 계속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거에서 계속해서 쭉쭉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일단 고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라이트하트한 그런 좀 그쵸. 가벼운 분위기로 나가고 가벼운. 있다가 가볍고 갑자기 사람이 조금- 죽었다고 하니까 살짝 그쵸. 걱정이 되는 면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 이 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미안 웨인이 그렇죠. 아, 게스트 여기에 출연을 네, 한다고 했으니까요.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급반전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네. 그만큼 또 이제 기대가 될 만도 네. 있으니까요. 한번 네,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제 마블 차례네요. 예 마블은 이제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가장 처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블 멀티버시티에 대한 멀티버스에 대한 가이드북입니다. 아 예. 안 넘어가서 아니요. 그러니까 멀티버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가이드북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아마 비슷한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배틀월드가 되면서 이제 여러 이제 세계들이 합쳐져서 배틀월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의 그 배틀월드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성 세계관들의 소개를 해주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미즈마블인데요. 미즈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카말라 칸 캐릭터가 캐롤 댄버스를 동경해서 미즈마블이라는 그런 이름을 물려받은 그런 레거시 캐릭터가 됐는데 드디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울버린이라든지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이제 다른 캐릭터들과는 팀업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동경하는 캡틴 마블, 캐롤 댄버스와 네. 카말라 칸의 그런 팀업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1세대와 2세대의 만남이네요. 그쵸. 네. 뭐 엄밀히 말하면 아니긴 한데. 네. 네. 하긴 넘어갑시다. 세대가 그렇게가 안 되는구나. 네. 아무튼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건 리미티드인가요? 이거 아니요. 이건 온고잉입니다. 아 온고잉에서 네. 이걸 하는 거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에론 길런이 쓰고 있어요. 네. 키에론 길런이 쓰고 있는 시즈 시즈죠. 1화입니다. 그 네. 이벤트 그 정발되는 그 이벤트 시즈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름만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만 오스본이 미쳐가지고 아스가르드를 이제 공격하는 예. 내용이었다면 이 시즈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벤트인 시즈는 노만 오스본이 그 아스가르드에 대한 공성, 그러니까 네. 공격을 했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비게일 브랜드를 위시한 쉴드가 그 배틀월드의 남쪽에서 오는 그런 뭐 괴물들이나 악당들로부터 이제 그 쉴드가 지키고 있는 좀 더 문명화된 지역을 지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그러니까 마블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이벤트와 다른 내용이니까 뭔가 좀 더 새롭게 신기하게 웨스턴 읽을 수 있을 같은 것 게 같아요. 생각나네요. 지금 네. 듣고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다음은 이제 11화입니다. 아, 11화예요. 11화 같은 경우에 이제 찰스 소울이 쓰게 되는데 예. 11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본 이벤트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11화가 6년째 끝나지 않고 있는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11화 세계관이 배틀월드로 오게 되면서 이제 그 계속 전쟁을 이어오고 있는 토니 스타크 대통령과 스티브 로저스 장군이 이제 배틀월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잡기 위한 그런 타협을 예. 이제 시도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호와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맛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그렇게 이벤트가 되지 될 수 있을 않을까. 것 같고요. 작가가 찰스 소울. 예, 작가가 찰스 소울이고요. 그리고 다음 작품 같은 다음 작품은 에이지 오브 아포칼립스. 예, 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본 이벤트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이제 이 시크릿 워즈 안쪽에 있는 그런 이벤트 중에서는 네. 엑스맨 쪽을 좀 다루고 있는 예.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아포칼립스가 이제 뮤턴트들의 그런 반란, 저항을 분쇄시키고 이제 아포칼립스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맞서서 이제 엑스맨들이 그러니까 지금 표지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매그니토, 로그, 울버린 이런 엑스맨들이 그 아포칼립스를 타도하기 위해 가지고 사이퍼라는 뮤턴트를 찾아서 고대의 무기를 발동시켜서 아포칼립스를 물리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이퍼라는 캐릭터는 이제 뮤턴트 중에서도 뭔가 바디랭귀지라든지 아니면 고대 언어라든지 컴퓨터 언어 이런 모든 그런 언어들, 암호들을 해독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네.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대체 그 고대의 병기가 뭔지 그 정체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네. 내용이라고 볼 수 있네요. 확실히 지금 마블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시크릿 워즈가 한창인 게 딱 들어오네요. 그쵸. 이제부터. 네. 그리고 다음은 헤라이드라. 이건 좀 재밌어 보이는 게요. 네, 소곤소곤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하이드라가 이제 세계를 정복을 한 그런 가상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이드라에 맞서가지고 이언 로저스가 누군지 좀 궁금하시면 노매드라는 캐릭터예요. 원래 이제 아르님 졸라의 아들인데 예. 그 스티브 로저스가 그 디멘션 G라는 데에 갇혔을 때 이 아르님 졸라의 아들을 구출해서 그 아르님 그 아이를 이언이라고 원래 이름은 레오폴드인가 그럴 거예요. 이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착하게 키웁니다. 그 착하게 키운 캐릭터가 이제 나중에 스티브 로저스와 비슷한 그런 방패를 들고 디멘션 G의 그런 수호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양아버지죠. 양아버지의 이름인 노매드라는 그 이름을 한때 스티브 로저스가 쓰기도 했는데 네. 그 이름을 물려받아서 이제 하는 게 원래 캐릭터인데 네. 그 캐릭터가 이제 이 하이드라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되어서 하이드라에 맞선다는 내용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릭 리맨더가 작가예요. 여기도 리맨더. 네. 예, 리맨더가 확실히 요즘 하는 게 많네요. 네, 핫하죠. 다음은 랜도. 예, 랜더인데 이거는 좀 이따가 스타워즈 때 더 말씀드리겠지만 스타워즈 때 만화 소식이 많을 거다 이런 식으로 원래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두 중에서 하나가 이건데 그러니까 랜도 칼리시아는 다들 이제 스타워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그 이제 스타워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한솔로 친구고 밀레니엄 팔콘의 원래 주인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밀레니엄 팔콘이 이제 한솔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새 우주선을 찾아 나서는 그런 얘기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찰스 소울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찰스 소울이 이제 마블뿐만이 아니고 여기 스타워즈에서도 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좀 이따도 잠깐 얘기했지만 빌리 디 윌리엄스 이 랜도 배우를 맡았던 빌리 디 윌리엄스가 네. 그 전까지 그 스타워즈 관련해서 연락을 못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 전후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전면에 나서고 계셔가지고 아마도 에피소드 7에는 안 나오지만 요번에 이제 다음 영화들부터는 이제 네, 볼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다음 이제 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7월 신작이 이겁니다. 미스텐 돈 가드. 작가는 BKB 브라이언 네. K 본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재밌는 점이 뭐냐면 그 100년 후의 미래를 그리고 있고 그리고 주인공들은 캐나다의 독립투사들입니다.
독립투사 누구한테부터 독립을 쟁취하느냐? 미국입니다. 아, 더러운 양키들. 그렇죠. 예. 미제에 맞서서 싸우는 야. 그런 독립투사들. 예. 그렇죠. 그래서 참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100년 후의 미래라서 그런지 저런 지금 표지에서 보인 것 같은 거대한 그런 기계들, 메카들이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뭐 작가가 BKV니까 저는 이미 네. 하입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워낙 설정도 신박하니까 네.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하여튼 캐나다가 되게 미국하고 헷갈리면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존심이 하지만 세상에 그쵸. 세상에 비벌을 내놔놓고 그런 그쵸. 자부심을 원죄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다음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솔로지 잡지예요. 이건 네. 사실 이제 1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든 그레이엄 좀 낯선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 작가의 대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플 워헤드라든지 아니면은 프로펫이 있는데 사실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작이 포르노 만화들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 작가인데 오, 네. 하여튼간에 이 사람이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엠마 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뭐 캡틴 마블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리티 데들리 같이 이제 캘리스 디코닉이랑 이제 같이 많은 작업을 했던 그런 그림 작가인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일본 순정 만화 느낌이 나는 그런 그림을 그려요. 하여튼 그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캘리스 디코닉이랑 해서 그 사람들이 쓴 이제 이슈가 7월달에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엔솔로지라는 거. 그래서 좀 특이할 것 같아요. 포지션이.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자, 그러면은 솔리시 소개는 여기서. 예, 솔리시스는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진짜 처음으로 솔리시스를 하는데 정말 엄청난 속도로 하게 됐네요. 그래도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네. 시간 그리고 분배나. 다음으로 이제 해야 하는 거. 다음으로 이제 다음. 다루게 되는 내용은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이죠. 네.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스타워즈 전문인 제가 얘기를 하게 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 요 스타워즈 요 관련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모이는 행사는 아마 이 제목 맞을 거예요.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매년 4월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4월에 스타워즈 관련 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5월 4일 그때 말씀드렸던 메이 더 4th 해서 이제 스타워즈 데이까지 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5일에 스타워즈 관련 이벤트들이나 이런 게 이제 쭉 이제 원래 있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행사의 규모가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는 스타워즈 The Force Awakens 깨어난 포스가 그쵸. 개봉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 이제 관련해서 뭐 트레일러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 중에서 이제 게임 그 스타워즈 배틀프론트 있죠. 네. 이번에 디즈니하고 EA하고 둘 다 엄청나게 미는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이 지금 이제 밀어주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제 좀 더 이제 그런 다 아실 만한 거 이외에 조금 이제 몇 가지를 그쵸. 짚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소식을 전달을 하는데요. 네, 먼저 좀 이제 깨어난 포스의 그 캐릭터들. 네. 트레일러는 다들 보셨을 텐데 이제 캐릭터가 이제 뭐가 누구누구가 있느냐 했을 때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요 세 캐릭터들이 중심이 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대본을 썼던 그 토이스토리 3와 이제 여러 영화들의 그 대본 작가였던 마이클 안트가 했을 때는 이 신세대 캐릭터들에게 다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방향이 조금 바뀌면서 약간 그 예전 배우들 있잖아요. 네. 예전 배우들의 역할이 조금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새 배우들과 예전 배우들이 1대1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주역으로 나온 이제 새 캐릭터가 이제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맨 왼쪽 같은 경우에는 포 데이머런이라는 그 조종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신공화국이 된 그 반군 신공화국의 네. 최고의 파일럿이라고 이제 그 캐릭터가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트레일러에서도 엑스윙을 몰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야쿠라는 새로운 행성에서 네. 그 이제 진행되는 모험의 이제 주인공이 될 두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야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일러에서 보셨던 사막 행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그 스타워즈 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그 예전에 사막 행성하면 늘 나왔던 타투인이 아닙니다. 예, 타투인이 아니고 야쿠라는 새 행성이고요. 그래서 이 야쿠라는 곳에서 만나는 이제 두 사람이 가운데 있는 그 레이라는 캐릭터하고 오른쪽에 있는 핀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네. 그래서 핀은 뭐 아시겠지 그 트레일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톰트루퍼 같고요. 그러니까 네, 그쵸. 스톰트루퍼로 행세를 하고 있거나 스톰트루퍼 거나 둘 중 하나인데 아무튼 이 둘이서 그리고 이제
그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순위 네. 그러니까 네. 예, 그 이제 여러 개 드로이드나 이제 이런 걸 만드는 이제 그 엔지니어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서 어떻게 만나 가지고 이제 야쿠에서부터 시작해서 모험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가운데 있는 레이가 메인 캐릭터 제일 그쵸. 메인인 것 같아요. 주인공 그러니까 같아요. 제일 진주인공. 주인공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약간 이제 그러니까 루크가 있으면 그 옆에 레이아가 있고 한 솔로가 그쵸, 있는 한 솔로가 것처럼 있듯이. 레이가 중심이고 포하고 핀이 이제 그 사이드로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느낌에는. 그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이게 얘네들이 메인 캐릭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요 캐릭터들이 과거에 이제 루크라든지 레이아라든지 한이라든지 다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저기 그 한솔로가 못 나와 그 한솔로 역할인 그 해리슨 포드가 못 나온 거는 네. 뭐 다른 게 있는 거가 아니고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비행기 사고 때문에 아. 뭐 이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다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 좀 회복 중이어가지고 못 나오셨다고 하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살아남으신 게 진짜 그쵸. 역시 인디아나 존스 박사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9월부터 시작되는 그 요 깨어난 포스의 프리퀄 만화인 그 셔터드 엠파이어 그쵸. 개박살난 제국 박살나는. 네, 발살난 제국이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필노토가 그렸던 요 표지밖에 그쵸. 없었습니다. 필노토가 작화인지도 확실하지가 않고요. 근데 이번에 작가가 공개가. 작가가 공개가 됐는데 그렉 러카입니다. 야, 네. 캘리버가 참 큰 작가죠. 끝내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렉 러카는 뭐 고담 센트럴이라든지 라자러스라든지 라자러스라든지 정발됐던 50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되게 맡았던 정말 굵직굵직한 작가고요. 그렇죠. 이런 작가가 그 만화 프리퀄을 만든다는 거가 좀 흔치는 않죠. 근데 굉장히 거물에게 맡겼다. 그렇죠. 라고 그렉 러커 얘기할 수 같은 경우에는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스타워즈 또 소설도 쓴단 말이죠. 소설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마블 디즈니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이 드리고 있죠, 진짜. 네. 그래서 프리퀄임에도 불구하고 좀 신경을 많이 썼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9월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직 작화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쵸.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또 나온 중요한 그 정보가 이제 제 생각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중요하죠. 같아요. 그 뭐냐면 이제 공개 패널은 아니었었는데 그 고질라의 감독이었던 게러스 에드워즈가 그 만들고 있는 그 스피노프 영화가 있죠. 그쵸. 그 스피노프 영화의 그 이름이 이제 이 로고가 처음으로 공개가 네.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이 지금 올라오는 족족 잘리고 있는데 약간 티저 트레일러 비슷하게도 공개가 그쵸, 됐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제 2년마다 하나씩 그 메인 영화가 나온다고 했었을 메인 그 스타워즈 영화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사이사이 들어가는 영화들의 엔솔로지라는 이름으로 붙인다는 그쵸. 거예요. 엔솔로지라고 하면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러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선집 이런 그쵸. 거를 엔솔로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면서 그 이걸 설명을 하면서 그 목표가 뭐라고 했냐면 스타워즈 세계관의 여러 시대와 그쵸. 장소들을 장소. 갖다가 이제 그 살펴보는 그런 이제 기회로 이제 삼는다고 했었는데 그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타임라인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언제나 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서 되어야 하고 그쵸. 정해준 장소에서 움직여야 하고 이제 되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가 아니고 스타워즈 세계관이 굉장히 그 방대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영화에서도 한 몇십 년 정도가 있죠. 60년 정도가 네. 있죠. 그 60년 정도를 갖다가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이라면 그리고 그 전이든 이후든 얼마든지 맘대로 그 오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히 그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는 좀 그런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으로 예전에 그 말로 공개가 됐었던 그 컨셉 그쵸. 아트가 공개가 됐었는데 헤일로 같은. 예, 네. 헤일로 같은 분위기라고 했었는데 네. 정말 딱 그런 분위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대로 데스스타 설계도를 훔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반군의 사람들과 제국의 사람들이 선악이 확실하게 딱딱 갈리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애매모호한 선악을 다루겠다 했었는데 좀 지루하게 들리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싶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쵸. 스타워즈는 그게 좀 중요해왔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라이트 사이드하고 다크 사이드가 있는데 그쵸. 그게 스타워즈는 되게 이분법적인 그런 예. 게 있죠. 이분법적인데 실제로 되게 잘 그런 거 갖다가 되게 좋은 스타워즈 이야기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라이트 사이드하고 다크 사이드가 꼭 선악으로 갈리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흑백처럼 보이지만 흑백이 아니죠 사실.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전까지 그 지금은 레전드로 빠져버린 거기서 그거의 처리가 되게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선악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되게 그동안 애매했던 게 있기 때문에 로그원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잡아줄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예, 스타워즈 소식은 일단 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다음 소식. 소식. 다음 소식은 또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예. 이제 방영을 했던 넷플릭스의 데어데블 네. 얘기를 잠깐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 이제 이 셋 중에서 본 사람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게을러가지고. 뭐 게으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네, 하여튼간에 저는 굉장히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감히 말하건데 그리고 오늘 에이즈 오브 울트론까지 보고 온 바로도 말하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마블에서 나온 그런 영상 프로젝트 중에서는 이게 아마 최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영화까지 통틀어서요. 그렇죠. 데어데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그런 MCU와는 약간 좀 맥락을 달리해요. 예. 왜냐하면 기존의 그런 MCU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좀 폭력적이라도 좀 그 폭력이 종류가 다르죠. 그렇죠. 가족이 왜 같이 펑펑 터지고 네. 뭐 날아가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뭐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오늘도 그렇죠. 확실히 오늘 본 것도 확실히 그런 게 그쵸.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데어데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이 좀 달라서 음. 좀 더 어둡고 다크 그리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다크 앤 그리티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데 네. 저는 이 노선 잡은 것 자체가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연령을 그러니까는 좀 기존의 그런 연령만 이렇게 공략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그런 연령들이 원하는 그런 드라마를 잘 그렇게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윌슨 피스크라는 이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윌슨 피스크라는 캐릭터는 이제 킹핀이죠. 킹핀. 네. 처음에 이제 원래 스파이더맨에서 등장을 했지만 이제 뭐 데어데블이라든지 그런 여러 뉴욕에 이제 활동하는 그런 히어로들과 이제 충돌하게 되는 그런 빌런 중 하나인데 이 킹핀이라는 캐릭터의 가장 큰 힘은 뭐니 해도 이제 인맥과 그다음에 자금과 그렇죠. 그리고 연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뉴욕시를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킹핀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그렇게 놀라울 만한 그런 신체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거는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역시 뭐 스파이더맨이라든지 뭐 그런 캐릭터들 신 같은 그런 캐릭터들 초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쵸. 네. 그런 거와 비교해 보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가 그만큼 이렇게 강력한 그런 임팩트, 강렬한 인상을 남겨온 거는 역시 이 킹핀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그런 뭔가 좀 매력, 그 킹핀이 가진 그 자체로서의 그런 매력이 아무래도 가장 큰 역할을 했을 텐데 네. 이 데어데블이라는 이 드라마에서 그거를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킹핀이 데어데블 드라마 안에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혹하고 냉혹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긴 해요. 네. 하지만 만약에 그런 킹핀만 그렸다면 너무 전형적이고 너무 좀 싸구려 같았겠죠. 하지만 이 킹핀이라는 캐릭터가 오히려 주인공인 데어데블보다도 왠지 좀 더 감정적으로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좀 더 풍부하고 그다음에 더 그런 다른 캐릭터들과의 그런 관계가 더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감탄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악역에게도 소홀하지 않는 악역을 설명하는 데에도 굉장히 충분히 공을 들이는 그런 드라마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하긴 그동안 그 MCU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악역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쵸, 로키를 그렇죠. 제외하면. 예. 너무 평면적이었고 캐릭터가 없었죠. 그냥 100% 악, 그렇죠? 100% 악이었지만 이 킹핀 같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데어데블 이 드라마에서 오히려 맷과 그 다음에 캐런 페이지와 그 다음에 포기 넬슨의 네. 삼각관계는 오히려 좀 덜 그려집니다. 원래는 저는 그 세 간의 그 삼각관계가 좀 더 그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그 삼각관계는 좀 덜 그려지고 이 윌슨 피스크라는 캐릭터가 이 바네사라는 캐릭터에게 그 두 캐릭터 간의 그런 러브 스토리가 훨씬 더 비중 있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윌슨 피스크의 그런 약한 면을 그런 사랑에 빠져서 좀 어리버리하고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피스크를 보여주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윌슨 피스크가 폭력적이고 잔혹해져도 그것이 이제 설명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윌슨 피스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네. 물론 그리고 쇼의 다른 주인공인 맷 머독도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죠. 왜냐면
데어데블이라는 캐릭터는 역시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좀 뭐랄까요, 닌자 같은 닌자 그런 같은 느낌이 네, 있죠. 닌자. 활이 막 닌자수를 막 하고 무술을 하고 이런 휙휙 날아다니는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데어데블을 가장 잘 정의하는 거는 네. 이 캐릭터가 마블 모든 캐릭터를 통틀어서 가장 종교적인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거는 만화에서는 굉장히 이런 게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만화에서는 이제 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생각해보는 그런 만화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데어데블 같은 경우에는 독실한 신자고, 그다음에 아일랜드계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이 맷 머독이라는 캐릭터가 가지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자신이 이제 자경대원이고 폭력을 행사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자신의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카톨릭 교도, 기독교로서의 그런 내면의 그런 갈등이 이 캐릭터를 잘 정의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되게 강조되는 게 원래는 그 아일랜드계 갱스터들 나오는 그쵸. 그런 영화들이 원래 그런 게 되게 강조되잖아요. 그렇죠. 맷 머독이 바로 아일랜드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카톨릭 교도로서의 그런 죄책감, 그런 끊임없이 그를 짓누르는 그런 죄책감. 하지만은 자신이 이제 변호사로서 낮에는 이제 법 안쪽에서 활동을 하지만 그 밤에는 그 법 바깥에서 이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맷 머독 같은 경우에는 마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스파이더맨이 되게 불쌍하다고들 해요. 하지만 맷 머독은 그보다 좀 더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프랭크 밀러가 이제 이 맷 머독을 완전히 새로운 캐릭터로 재탄생시킨 이후부터 맷 머독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실패와 고통을 많이 겪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는 어릴 적에 떠났죠. 거기다 사고로 이제 시각을 잃었죠. 네. 아버지는 내기권투에서 그 이겨주는 거를 내기권투에서 그러니까 그 승부 조작에 참가하는 거를 거부했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맷 머독이랑 사귄 여자친구들은 거의 하나같이 그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고, 뭐 엘렉트라라든지 아니면 캐런 페이지라든지 이 드라마에서 나온 뭐, 그리고 정체가 이렇게 노출되면서 정체가 이제 세간에 까발려지면서 그 만화 속에서는 이제 막 미치기까지 해요. 정신을 잃고 타락하기까지 해요. 그런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이 캐릭터는 실패를 합니다.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막 처음에는 막 당하고 실패하고 고통을 겪더라도 스파이더맨이니까 언젠가는 악을 물리치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독자들이 이 얘기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맷 머독 같은 경우는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맷 머독은 항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고 때로는 실패를 합니다. 현실을 바로잡는 데 실패를 해요. 자기 자신이 타락하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맷 머독이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그 아일랜드계다운 그런 끈기와 고집이 있어서 항상 그렇게 실패를 하고 타락하고 쓰러지고 땅에 추락을 해도 항상 다시 일어난다는 거. 그게 이제 이 맷 머독을 잘 살려주는 건데, 이 드라마에서 그 맷 머독이라는 그 캐릭터를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고, 과거의 그런 회상, 플래시백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걸 되게 설득력 있게 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조연들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특히나 이 두 주연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맷 머독의 데어데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시즌 1이 끝났고 시즌 2가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 넷플릭스에서 다른 드라마인 제시카 존스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만드는 그 시리즈의 주인공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디펜더즈라는 팀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고, 그게 또 MCU랑 또 맞물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잘 만든 기획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프랭크 밀러의 본 어게인. 넘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자, 오늘 그러면 단신으로 오늘 일단 단신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단신에서는 오늘 이것저것 전할 게 많죠. 네, 짧게 다시 한번 이거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먼저 제일 먼저 알려드릴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블 언리미티드. 이제 마블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만화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디지털 코믹스 디스트리뷰션 서비스지요. 이게 이번에 여기에 스타워즈가 등록되면서 행사로
5월 5일까지 이 마블 언리미티드에 가입하면은 네. 한 달을 무료로 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트위터랑 페이스북으로 먼저 이제 네. 안내드렸지만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못 보신 분들도 있을까봐 예.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5월 5일부터 이제 5월 5일까지 이제 등록을 해서 한 달간 이용하시고 예.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유료 결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 네. 더 이용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용을 결제를 하시고 하시면 유료로 되고 취소를 그다음에 해주시면은- 취소하실 분들은 이제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마블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서비스인지 대충 설명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태블릿이나 컴퓨터나 네. 이런 그러니까 종이가 아닌 그런 디지털로 마블의 만화를 마음껏 볼 수 있는 마음껏 그런 볼 수 서비스. 있다는 게 코믹슬로지랑 약간 비교되는 게 마블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정액을 끊으면은 정액을 끊으면 그 기간 내에는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거. 신간이 좀 늦게 등록되는 건 있지만 그쵸. 네. 일단 그러니까 약간 음악으로 치면 아이튠즈와 스포티파이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런 됩니다. 느낌으로 볼 수 있을 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좀 이따 추가하겠지만 이제 그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네. 여기 지금 영상에 뜨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소식은 예. 다음 소식은 이제 DC에서 예전에 이제 히어로 코믹스에서 이제 글을 한번 써드린 적이 있는데 로안이라는 어떤 11살짜리 소녀가 DC에다가 더 여성 히어로들을 더 많이 보고 싶어요라고 편지를 쓴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DC에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고 더 많은 여성 히어로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DC에서 그 여자 아이들을 위한 그런 히어로 라인 자체를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아, 때문에 이제 피규어라든지 아니면 뭐 TV쇼, 뭐 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한 그 라인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되게 디즈니 느낌이 나죠. 네. 그렇죠. 딱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새로운 라인이 발표가 된다. 예. 그거를 알아주시면 예,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 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원더우먼 감독 얘기죠. 예, 영화의. 원더우먼 감독 얘기죠. 예, 어, 그래서 원래 감독이 예, 네, 맥라렌. 네, 아주 미셸 많습니다. 맥라렌이라고 이제 그 왕좌의 게임. 예, 왕좌의 게임하고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거 브레이킹 배드죠. 왕좌의 네. 게임하고 브레이킹 배드에서 일부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들을 감독했던 걸로 그쵸. 유명한 미셸 맥라렌인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 감독으로 내정됐다가 이번에 이제 DC 그 워너브라더스 쪽에 이제 자신이 찍은 그 데모 영상을 공개를 네. 했는데 그 DC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 그러니까 WB 쪽에서 네, 그 이야기가 너무 에픽하다라는 네, 이유로 그 감독의 그 데모를 조금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그 제작하는 과정 자체, 그 같이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정말 쉽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리고 이제 DC하고 워너 쪽에서는 조금 더 캐릭터 중심의 네. 영화를 원한다고 했었는데 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러나고 그리고 새 감독으로 이제 패티 젠킨스가 네.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이 감독이 바뀌는 일은 정말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비일비재한 일이죠.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무슨 이 크리에이티브 디퍼런스 때문에 갈라섰다고 하는 거가 뭐 그냥 핑계인 경우도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왜 그렇게 되냐면 그냥 갈라서만 그냥 다 그거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그쵸. 그쵸.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건 여러 가지 그냥 방향성이 안 맞아가지고 바뀌는 경우 같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사실 그런 느낌 그쵸. 소식이고 그리고 또 사실 그 바뀐 거가 그렇게 썩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WB에서 원하는 방향 자체가 예. 뭐 완전히 뭐 막 뽕발로 예. 가자는 게 아니라 예. 더 캐릭터에 집중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아자렐로 뉴52 원더우먼도 그쵸. 굉장히 캐릭터 중심이었고 큰 시퀀스, 큰 액션 장면들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뭐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생각보다 지금 이제 DC가 영화 제작되는 게 제작을 하고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제작이 되고는 있는가? 그쵸. 문제가 좀 있는데 원더우먼 지금 대본도 나온 것 같고 네. 뭐 아무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사진 준비된 건 없어요. 사진 사진 준비된 준비된 건 건 없고. 마지막인가요?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번에 뭐죠? 2015년 3월 3월 예. 판매량 추산이
그쵸. 공개가 되었죠. 예. 공개가 판매량이 됐는데 공개가 됐는데 그 마블이 이번 마블이 휩쓸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10위 안에 스타워즈 바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10위 네. 안에 대부분 다 마블이 휩쓸었고요. 네. 그다음에 마켓 쉐어도 이제 거의 한 2배 가까이 아. 났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DC가 한 20% 초반대의 마켓 쉐어를 보였다면 마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에 근접한 그런 네. 그런 마켓 쉐어를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타워즈의 힘이 굉장하구나라는 걸 스타워즈가 느낄 수 아무래도 있어요. 높지 왜냐하면 않았다. 탑10 중에서 일단 1위가 프린세스 레이야. 음. 프린세스 레이야 첫 번째 이슈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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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2위가 이제 스타워즈 세 번째 이슈고, 그다음 그 외에도 뭐 레이야 두 번째 이슈. 내가 두 번째 이슈가 바로 나왔었어요. 네. 사실은. 네. 그다음에 뭐 베이더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워즈 타이틀이 10위 안에 5개인가 그냥 들었더라고요. 진짜 스타워즈가 다 쓸어갔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DC가 참 암울했어요 네. 이번에 공개된 바에 딱 보면은. 음. 때문에 DC가 이제 조금 강세를 보일 만한 데는 이제 뭐죠? 그 그래픽 노블 그러니까 네. 콜렉티드 에디션 컬렉티드 에디션. 예. 그쪽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1등은 이제 그 앨런 무어가 쓴 예. 그 리그 오브 엑스트라 오디너리 젠틀맨의 스피노프 격인 그 리버 오브 고스츠가 네. 1등을 차지했고 뭐 항상 그 아래는 거의 다 이미지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2위는 이제 또 미즈 마블. 이스마블. 예. 네. 그래서 DC에게는 좀 잔혹한 달이었다. 네. 정말 게임이 안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뭐 이렇다고 그러니까 네, 어느 늘 회사가 말씀을 더 우월하다는 드리지만, 네. 뜻은 아니고 다만 이제 마블이 좀 더 좋은 그런 자원 무기가 있고 그거를 잘 홍보를 해서 잘 그냥 팔았다. 마블은 그냥 지금 그 아예 기존에 없던 큰 라인업 하나가 새로 추가가 됐다고 보는 것 같기 그렇죠. 때문에 스타워즈가 네. 굉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예, 스타워즈는 절대로 뭐 마블 히어로들하고 뭐 같이 나오거나 그럴 일도 없고요. 없죠. 예, 그냥 완전히 별개 세계관. 예, 완전히 별개니까 완전히 별개고 그래야 하고 그리고 예. 네, 물론 뭐 스타워즈 작품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이 네. 많이 나왔지고 네. 물론 몇 번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네. 작품의 판매량이 작품의 질을 좌우한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모든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고 싶은 걸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타워즈 참 재밌어요. 스타워즈 요새 정말 재밌는 정말 것 작품이 같아요. 정말 재밌게 나오고 있죠. 저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1부에서 이제 전달해드릴 소식은 다 이제 전달한 것 같고요. 네, 1부에서는 오늘 다 1부에서 마무리됐고 그리고 이제 2부가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예, 저희 셋이 이제 아까도 오프닝 때도 말했지만 영화를 어벤져스를 보고 보고 왔습니다. 네. 아까 방금 보고 왔죠. 네. 그러면 2부에서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